여러분 혹시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장 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게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무인 공장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봇팔이 막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저기서는 로봇개가 용접이 잘 됐나 꼼꼼히 살피고,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공장인데 사람은 단 한 면도 안 보여요. 이게 과연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코앞에 닥친 미래일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게 영화가 아니래요. 바로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의 최신 공장 메타플란트의 실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상상만 하던 미래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죠. 이 노동력의 변화를 보면요. 진짜 이건 뭐 혁명 수준입니다. 기존의 울산 공장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새로운 공장에서는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람이 무려 6분의 1로 줄었대요. 6분의 1이요? 이건 제조업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죠. 근데 더 놀라운 숫자가 있어요. 1년에 자동차를 10만 대나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공장에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딱 880명이래요. 계산해보면 직원 한 명이 1년에 110대가 넘는 차를 만들어내는 셈인 거죠. 와, 이건 그냥 효율이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서 이제 인간과 기계의 역할이 뭔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공장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저기 로봇개가 엄청 정밀하게 용접 부위를 싹 검사하고요. 자율 로봇들은 쉬지도 않고 부품을 막 날라요. 용접, 페인트 칠, 조립, 거의 모든 과정을 로봇팔이 다 알아서 하죠. 심지어 AI 눈이라는 게 있어서 차량 한 대당 사진을 5만 장이나 찍어서 품질을 확인한대요. 와, 요즘엔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 섬세한 부품 분류하는 것까지 배우고 있다고 하니 이 모든 게 그냥 하나의 거대한 지능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현대차 공장 이야기는 사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보이지 않는 로봇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과연 이 경쟁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 경쟁이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피규어 영2라는 인간형 로봇이 BMW 공장에 투입돼서 사람이 하던 섬세한 작업을 흉내내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가와사키가 만든 AI 늑대 로봇이 막 험한 지형도 거침없이 다닌다고 자랑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더합니다. 유니트리라는 회사의 로봇은 쿵푸 동작을 하질 않나, 큐브를 맞추질 않나, 인간보다 더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중국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른바 기술 굴기라고 하죠. 기술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건데 이걸 위해서 연구개발 예산을 작년보다 10%나 늘려서 얼마를 쏟아붓고 있냐면 무려 800조 원이에요. 800조. 오히려 연구비를 줄이고 있는 미국이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중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아까 그 쿵푸 하던 고성능 로봇 있잖아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원이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부품부터 희귀한 광물까지 모든 걸 자기들 나라 안에서 다 해결하는 그런 거대한 제조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야망은 그냥 공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드론 회사랑 손잡고 자동차랑 드론을 합친 교통 분석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걸 300만 원대에 팔고 있어요. 이건 그냥 물건 하나 더 파는 차원이 아니죠. 아예 이쪽 기술 표준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장을 다 먹겠다는 그런 야심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술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한국은 과연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우리나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산업도시였던 안산이 로봇 도시로 변신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런 자동화가 꼭 대기업 얘기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산업의 진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산에 있는 한 전자제품에 페인트 칠하는 그런 도장 전문 회사의 사례를 보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가요, 20년 넘게 사람의 손기술, 그러니까 숙련공들의 기술에만 의존해 왔대요. 근데 점점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생산성도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을 좀 받아서 로봇팔 4대를 들이는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 단 1년 만에 전체 공정의 70%가 자동화됐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생산성은 2배로 껑충 뛰었고요. 불량률은 확 줄었대요. 심지어 그냥 버리던 페인트의 90%를 다시 쓰게 되면서 환경 보호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직원들이 힘들고 위험한 일에서 해방돼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이건 정말 회사도 좋고 직원도 좋은 진짜 윈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협업형 AI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 로봇이 사람 지시 없이 자기들끼리 막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장을 순찰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해결하는 기술이에요. 이건 그냥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서 앞으로 물류나 보안 같은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끝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동화 시대에 인간은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마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러다 로봇한테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솔직히 좀 드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기술이 막 발전하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거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술의 진짜 목표는 사람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방시키는 데 있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위험하고 힘들고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건 로봇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더 전략적인 일, 예를 들면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거나 아주 복잡한 문제를 푸는 그런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건 좋든 싫든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이 새로운 파트너, 로봇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면 우리 사회는, 그리고 바로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